푸른 바다 무덤 위에 새겨진 멸종의 역사. 삼엽충, 암모나이트, 그리고 바다의 거인들을 집어삼킨 대재앙에 관한 기록. 프로젝트 딥타임 접속 기록. 침묵의 바다로 차가운 젤이 관자놀이에 닿았을 때 느껴지는 전율은 언제나 익숙해지지 않았다. 연구실의 백색 소음, 냉각팬이 돌아가는 웅웅거리는 소리. 그리고 멸균된 알코올 냄새가 순식간에 멀어졌다. 시신경 접속기 뉴러링커가 활성화되자 내 육체의 감각은 차단되었고 의식은 수억 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데이터의 급류 속으로 던져졌다. 나는 고생물학자로서 평생을 화석이라는 돌이 된 기억을 만지며 보냈다. 하지만 이 시뮬레이션은 달랐다. 이것은 지층 속에 갇혀있던 탄소와 산소 동위 원소, 그리고 퇴적물의 화학적 신호율, 탕으로 재구성된 완벽한 과거의 재현이었다. 눈을 떴을 때 나는 인간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관찰자였으며 바다 그 자체였다. 캄브리아기의 여명과 페름기의 황혼, 삼엽충의 비가. 시간 좌표 약 2억 5,200만 년 전 고생대 페름기 말기. 나의 시야는 겹눈 컴파운드 아이를 통해 들어오는 바다는 맑고 얕았으며 햇살은 물결을 타고 춤을 추듯 바닥에 모래톱을 비췄다. 그곳에는 3억 년 가까이 이 바다의 주인으로 군림해온 존재들, 삼엽중, 트릴로바이츠들이 있었다. 그들은 마치 정교하게 세공된 갑옷을 입은 기사들처럼 해저를 기어다녔다. 방에서 칼사이트로 이루어진 그들의 눈은 현대의 어떤 생명체보다도 정교하게 빛의 굴절을 계산하고 있었다. 평화로워 보였다. 거대한 초대륙 판게아의 해안가는 생명으로 들끓고 있었고 산호초 사이로 원시적인 어류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다. 그러나 대재앙은 소리 없이 다가오지 않았다. 그것은 땅의 비명과 함께 시작되었다. 시베리아 트랩. 지구 반대편에서 거대한 균열이 열렸다. 단순한 화산 폭발이 아니었다. 지각 자체가 찢어지며 수백만 년 동안 축적된 마그마와 온실가스를 토해내기 시작했다. 시뮬레이션 속의 바다 색깔이 변해갔다. 푸르던 물은 점차 탁한 핏빛으로 물들었다.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급증하면서 바다는 급격히 산성화되었다. 나는 삼엽충의 감각을 통해 그 고통을 느꼈다. 그들의 자랑이던 단단한 외골격, 그 탄산칼슘 갑옷이 산성으로 변한 바닷물 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껍질이 물러지고 호흡을 담당하던 아가미가 타들어갔다. 더 끔찍한 것은 산소의 고갈이었다. 해류가 멈췄다. 뜨거워진 지구는 바다의 순환을 끊어버렸고 심해에서부터 산소가 없는 죽음의 물, 아녹식 워터가 솟구쳐 올랐다. 그 물속에서는 산소를 필요로 하지 않는 보라색 황세균들이 번성하며 유독한 황화수소를 뿜어낼까. 바다는 거대한 독가스실로 변했다. 3억 년을 버텨온 생존의 명수들이 모래 속에 몸을 파묻으며 최후를 맞이했다. 그들의 다리는 경련을 일으키다 멈췄고 그 위로 검은 퇴적물이 눈처럼 쌓여갔다. 지구 역사상 가장 끔찍했던 대멸종, 대다임이었다. 해양 생물의 96%가 사라졌다. 삼엽충의 시대는 그렇게 썩은 달걀 냄새가 진동하는 보랏빛 바다 밑에서 영원히 막을 내렸다. 2장, 황금의 나선, 그리고 쥐라기의 꿈, 암모나이트의 번영. 시간 좌표 약 1억 5천만 년 전 중생대 쥐라기. 어둠 속에서 다시 빛이 스며들었다. 시간은 1억 년을 훌쩍 뛰어넘었다. 죽음의 바다는 자정작용을 거쳐 다시 생명의 요람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푸른 공간을 지배하는 것은 기하학적 아름다움의 정점, 암모나이트였다. 나는 물속을 부유하는 하나의 암모나이트를 쫓았다.
녀석의 껍데기는 완벽한 로그 나선, 로그리슴 스파이럴을 그리고 있었다. 껍데기 내부의 격벽, 세프타는 정교한 공기주머니 역할을 하여 부력을 조절했다. 녀석은 제트 추진처럼 물을 뿜으며 우아하게 유영했다. 촉수 사이로 작은 갑각류를 낚아채는 동작은 날렵하고 치명적이었다. 이 시대의 바다는 거대 파충류들의 무대였다. 돌고래를 닮은 어령 익티오솔이, 하지만 바다 생태계의 허리를 지탱하는 것은 수조 마리에 달하는 암모나이트들이었다. 그들은 크기도 다양했다. 동전만한 것부터 트럭 바퀴만한 거대한 것까지 바다는 그들의 왕국이었다. 암모나이트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멸종을 견뎌왔다. 멸종 사건도 그들을 완전히 꺾지는 못했다. 그들은 끈질기게 살아남아 더 복잡하고 아름다운 봉합선을 가진 껍데기로 진화했다. 마치 자연이 예술가를 자처하며 빚어낸 조각품 같았다. 그러나 이 평화 또한 영원하지 않음을 관찰자인 나는 알고 있었다. 쥐라기가 끝나고 백악기로 넘어가면서 바다의 주인들이 바뀌고 있었다. 그리고 하늘 위에는 운명의 궤적을 그리는 돌덩어리가 지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불타는 하늘과 검은 파도, 공룡과 해양 파충류의 몰락. 시간 좌표 약 6,600만 년 전 중생대 백악기 말기. 백악기의 바다는 폭력적이었다. 쥐라기의 우아함은 사라지고 거대함과 흉포함이 미덕인 시대였다. 최상위 포식자 모사사우루스가 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 15m에 달하는 거대한 몸집, 악어와 같은 턱, 그리고 먹이를 찢어 발기기 위해 진화한 이중 관절. 그들은 얕은 바다의 폭군이었고 심지어 상어와 다른 해양 파충류들까지 먹어치웠다. 암모나이트들 역시 단단한 껍데기에도 불구하고 모사사우루스의 강력한 턱힘 앞에서는 바삭거리는 과자에 불과했다. 어느 날 예고된 종말이 찾아왔다. 멕시코 유카탄 반도 인근 하늘에 두 번째 태양이 떴다. 지름 10km의 소행성 칙술루비가 대기권을 찢으며 낙하했다. 충돌의 순간 나는 시뮬레이션임에도 불구하고 본능적인 공포에 질려 움츠러들었다. 바다는 끓어올랐다. 충돌 지점 주변의 바닷물은 순식간에 증발해버렸고 곧이어 수천 미터 높이의 거대 쓰나미 메가 쓰나미가 전 지구의 해안을 강타했다. 충격파는 지구 반대편까지 전달되어 해저 화산들을 깨웠고 지진이 해저 지형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충돌 직후가 아니었다. 그 이후였다. 충돌로 인해 발생한 엄청난 양의 먼지와 황입자, 그리고 그 흐름이 성층권을 뒤덮었다. 태양빛이 차단되었다. 지구는 캄캄한 어둠과 혹한에 갇혔다. 바다의 1차 생산자인 식물성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멈추고 죽어갔다. 먹이사슬의 붕괴는 도미노처럼, 아니 그보다 더 빠르고 잔혹하게 진행되었다. 플랑크톤이 사라지자 그것을 먹던 동물성 플랑크톤과 작은 생물들이 굶어 죽었다. 암모나이트의 새끼 암모니텔라들은 플랑크톤 상태로 바다를 떠다니며 성장해야 했지만 먹이가 없어진 바다에서 그들은 전멸했다. 성체 암모나이트 역시 먹이 부족과 산성화된 바다, 그리고 붕괴하는 생태계 속에서 껍질을 닫고 심연으로 가라앉았다. 수억 년을 이어온 나선의 역사가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바다의 제왕 모사사우루스도 예외는 아니었다.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먹이가 필요했다. 하지만 텅 빈 바다에서 그들이 채울 수 있는 것은 굶주림뿐이었다. 최상위 포식자들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비참하게 멸종했다. 검은 재가 섞인 눈이 내리는 바다 위로 거대한 모사사우루스의 사체가 힘없이 떠올랐다. 그 옆으로 주인을 잃은 빔 암모나이트 껍데기 하나가 힘없이 회전하며 심해로 끝없는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푸른 무덤 위에 피어난 꽃. 시간 좌표
현재 시뮬레이션이 종료되고 딥타임 접속이 해제되었다. 헬멧을 벗자 다시 연구실에 차가운 공기가 폐부로 들어왔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다. 수억 년의 죽음을 목도한 후유증이었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연구소 밖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을 바라보았다. 그날의 대재앙 이후 바다는 비어있지 않았다. 공룡이 사라진 자리에 포유류가 바다로 돌아가 고래가 되었고 암모나이트가 사라진 자리는 다양한 어류들과 오징어들이 채웠다. 삼엽충이 기어다니던 바다겜은 이제 개와 새우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멸종은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잔혹하지만 필연적인 거대한 비극이 있을 때마다 생명은 그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 새로운 형태, 새로운 가능성으로 폭발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푸른 바다는 수많은 죽음 위에 세워진 거대한 무덤이자 동시에 가장 역동적인 생명의 요람인 것이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암모나이트 화석을 집어들었다. 손끝에 닿는 차가운 돌의 감 속에서 나는 역설적이게도 온기를 느꼈다. 나선형의 무늬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며 나는 중얼거렸다. 기억하고 있다. 너희들이 얼마나 찬란했는지를. 인류 또한 언젠가 이 지층의 한켠에 얇은 띠처럼 기록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우리를 대신해 이 별을 지배할 누군가가 우리의 흔적을 보며 슬퍼하지 않기를 바란다.